자, 1983년 45세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안동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낸 얘기들을 쭉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하 소설 혹은 대하 소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저 같으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건데요. 안나 까레니나 이런 걸 읽으면은 항상 그 인물들의 가계도를 정리를 합니다.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누구랑 이제 이렇게 또 결혼을 하고 박경리의 토지 이런 것도 3부까지 쭉 읽으면 결국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혹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봉선이랑 상현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구 애를 낳고 이들이 어떻게 엮어지고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손자, 손녀 누구가 태어나고 누가 이제 여행을 가고 뭐 쭉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2014년 76세 수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았다. 네. 2016년 78세 온 가족이 상해를 여행하였다. 2018년 80세 손녀 유경의 결혼을 앞두고 현금 1,000만 원을 내밀어 온 가족을 울게 만들었다. 가족 이외에는 뭘 나눠주는데 매우 인색하였다. 안동에서 팔순 잔치를 열었다. 2019년 81세 8월 용궁면에서 열리는 큰아들의 행사를 보러 갔다가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고 자리에 누웠다. 2019년의 일이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지고 이렇게 네, 시에다가 이런 걸 이제 써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 심지어 서사를 구성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도현 시인이 잘 쓰는 유형의 시인 것 같아요. 귀뜸 길가에 핀 꽃을 꺾지 마라. 꽃을 꺾었거든 손에서 버리지 마라. 누가 꽃을 버렸다 해도 손가락질 하지 마라. 세 줄입니다. 자, 제가 밑에 뭘 주저주저 써놨냐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거 제가 줌 수업할 때도 한번 그 다른 친구 시 합평하면서 읽어드린 건데요. 이 시가 이제 그 외롭고 쓸쓸한이라는 제목의 시집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안도현의 시는 처음이라서 이제 그거 시집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읽으니까 아,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다 싶네요. 길가에 핀 꽃을 꺾지 마라.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세 번째 행위 좋잖아요. 누가 꽃을 버렸다 해도 손가락질 하지 마라. 자, 그렇고 더 긴 말을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고요. 그 다음에 백석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백석 평전도 내셨는데 이렇게 이제 백석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 오마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시도 이제 하나 썼고 이 시집의 3부에 해당하는 게 식물 도감인데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써요. 사무치자 막막하게 사무치자 근데 저는 왜 치자가 생각나죠? 매화꽃, 변산바람꽃, 노루기, 의아리꽃, 꽃다지, 호박씨, 개불알꽃, 벼룩나물, 산괴불 주머니꽃, 살구꽃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제 진짜 산수유가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로 식물 도감에 나올 법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법 긴 시를 이제 구성을 하셨네요. 여러분 요시입니다. 네.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되게 많이 팔려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쓰지 해갖고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좀 감상에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몇 편의 시는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목이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인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여기 슬픔이라는 구석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슬픔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를 바꾼 건지 아니면 여기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가 여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죠 뭐. 예, 슬픔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에 네, 세상을 보고 누구나 다 떠올릴 법한 얘기를 이제 시로 쓰셨는데 서로 가까이도 말며 말하지도 말며 시는 인간에게 채찍 대신 마스크를 나눠 주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였을까? 입을 가만히 두라는 뜻이었을까?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스크 안에서는 동물의 냄새가 났다. 어떤 신호 같은 것으로 체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를 참아야 했던 시절.
네,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이 숨인데 좀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시의 소재나 이런 것들도 결국 현실에서 오는 거니까요. 상상력이라는 것도. 요거 좀 좋았어요. 7일. 7일만 사랑하겠다. 6일이 되는 날 사랑을 끝내고 뒷일도 균열도 없이 까무룩 잊고만 싶다. 완전히 산산이 사랑하겠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형님. 형은 이렇게, 요것도 약간은 그 이야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 그래서 이런 시를 내가 좋아하나 보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 취향이 다들 있는 거잖아요. 형은 그린란드로 갔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며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어쩌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니 남들이 여행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갖고 형이 쭉 그린란드를 갔고 카메라가 있었고 그린란드 요리로 술록을 먹은 그 다음 날이었다. 빙하로 덮인 곳에서 흰곰을 발견했다. 근데 이제 흰곰이 먼저 발견했는지도 모르죠. 형은 곰 사진을 찍었고 이제 곰은 계속 이렇게 빙빙 돌고 이러는데 이 긴장이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곰이 형을 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곰이 네, 굶어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시였습니다. 자, 그렇고 굉장히 인기 있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심부름을 가니 김행숙인데 여기도 좀 연령대가 조금 있는 나이대는. 근데 솔직히 앞부분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게 되게 김행숙 선생님 시도 잘 쓰시고 막 강의도 지금 많이 하시고 이런데 이렇게 재미없는 시를 쓰시는 분이셨나 이제 했는데, 이 시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1차 텍스트가 있는 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면, 우리 수업도 했으니까, 고도의 중얼거림. 그들은 내가 잠에서 깨길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게 할 거야. 드디어 내가 잠에서 깨면 그들은 내가 잠들길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또 기다리게 했지. 그래서 그들은 밤낮 기다리지. 기다림은 길어지는 것, 죽음처럼 알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고도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나의 일과였어. 그래서 고도는 요 정도고요. 그 밖에 이제 이런 밑텍스트들이 들어있는 시들이 되게 많은데, 앞거는 여기 2부 바보의 말을 탐구해보자인데 이게 다 카프카예요. 특히 이제 말년의 카프카가 좀 요제핀의 그 쥐 얘기 쓰는 카프카가 많은데, 우선 이제 변신 워낙 유명하니까 카프카는 아침에 벌레가 되어 깨어난 남자 이야기를 2개의 버전으로 썼다. 훗날 그 하나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만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완벽한 변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변신 도중에 깨어나는 듯 벌레와 그레고르 잠자는 어딘가 닮은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쭉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너무나도 산문적이고 단정적이고, 물론 시가 단정적이면 안 되나? 아무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요. 나는 완벽한 벌레의 꿈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인간만큼 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인간 덩치와 맞먹는 크기의 벌레와 맞닥뜨리는 순간을 상상하면 진저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시 쓰는 변신으로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변신을 김행숙 시인이 다시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55kg의 인간 그레고르 잠자 이 체중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카프카가 이제 결핵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체중이 55kg였나 봅니다. 근데 카프카가 키가 165면 55kg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근데 키가 182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밀레네한테 쓴 편지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출처 밝히고 하는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시의 소재를 아까 그 안도연처럼 호미 이런 거에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치자꽃 이런 데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도 이번 학기 변신을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카프카의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저울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물론 그 저울도 나를 이해 못할 게 분명하오. 네. 그렇게 거대한 저울이 55kg밖에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아마도 내가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모를 거요. 라고 이제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게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고요. 아마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거에 되게 감화된 것 같고,
여기 바보의 성격 해갖고 셰익스피어 쭉 나가죠. 이것도 이제 셰익스피어 리어왕 읽고 거기 광대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광대가 바른 말하는 이제 그런 식인데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쓰신 것 같고, 또 변신 후기. 변신으로 너무 부족해갖고 이제 이 변신 후기를 이제 했는데, 그 55km에서 메란으로 요양을 다녀왔다. 저녁마다 옷을 벗고 저울에 올라갔다. 그날 내게 남은 것은 55kg 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쭉 가서, 그래서 그 전에 똥을 참으며 써야 하는 것을 급박하게 쓰는 것이다. 1924년 3월 16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프카가 결핵이 여기 후두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숨쉬기 너무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났다는 거죠. 근데 카프카 소설 중에 요제핀의 여가수 또는 서씨족, 여기 한자가 어려운데 서씨족인데 그냥 쥐의 일족, 옛날에 이렇게 번역된 소설로 저는 읽은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쥐 새끼 찍찍거리는 쥐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카프카 자신의 은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 다음에 카프카의 침상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변신을 다시 쓰다시피, 출근 시간도 한참 지나서 잠에서 깼다. 이런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전생에서부터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진짜 카프카의 소설 혹은 이제 변신 자체, 그레고르 잠자의가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다시 한번 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아침 한국 노동자 김이 벌레가 되어 눈을 떴다고 가정해보자. 카프카는 중얼거렸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집주인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김은 또 한자로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편성 전형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르 잠자의 휴일. 이것도 이제 카프카입니다. 다음날 아침 벌레로 깨어난 남자의 침대 맞은편에도 거울이 하나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카프카 씨 들으세요. 선생님, 사장님,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대충 다 통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카프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요제피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이제 요제피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무려 4쪽이나 되는, 시로는 되게 긴 분량인데 이제 이런 걸 쓰셨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뒤에 시도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집은 또 얇으니까 다 읽게 되기가 쉬운데, 마지막 요 문지 시인서는 항상 이 마지막에 이걸 표지 상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뒷표지에 시인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또 이렇게 시인의 말이 들어가는 구성이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문지 시인선을 읽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작가 사진 따로 실지 않고 이렇게 캐리커처를 이제 실는 게 또 오랜 전통이었죠. 어느 날 아이는 첫 심부름을 떠나게 된다.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고 모자가 저만치 날아갔다.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 집은 떠나기 위해 있는 거야. 그 후로 길은 무릎처럼 일어서기도 신기루처럼 무너지기도 했다. 어디서 나타났을까? 길들이 칼을 들고 턱까지 밀어 다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턱을 약간 치켜들어야 했다. 오늘은 길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쥐를 보았다고 당신이 말했다. 이야기가 그릇이라면 깨진 이야기가 있었다. 당신도 피를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 제목이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이렇잖아요. 이 제목에 이제 시도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이 첫 심부름을 떠나게 된다. 혼자 이 바깥으로, 문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길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쥐를 보았다고 당신이 말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 하나 더 찍겠습니다.